와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은 이제 누가 뭐래도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 굴지의 고도 중 하나입니다. 영국의 유력한 미디어 기관인 유로모니터가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100대 도시 발표에서 2023년 세계 14위, 그리고 지난 12월에 발표된 2024년에는 두 계단이 올라 세계 12위에 랭킹이 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서울보다 앞서 있는 도시는 이제 도쿄와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한성백제 500년은 별도로 친다 해도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도시이면서 근현대 100여 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위상이 너무 커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한편 서울은 최고와 최하가 공존하는 도시이고 그만큼 모순과 격차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동질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화유산인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엔 조선왕조의 5대 궁궐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것도 아닌 서울 사람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며, 나아가서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가 즐기는 세계유산입니다. 저도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와인문 채널을 통해서 서울의 5대 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으로 해가 진 창경궁 궁궐 야행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와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렀습니다. 궁궐은 임금이 정무를 보는 곳인 동시에 왕의 직계 존속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간을 확장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선은 왕이 모셔야 할 어머니와 할머니 혹은 상황으로 물러난 아버지가 기거할 정각이 필요했습니다. 이 정각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금은 멀어야 편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 곁에 지은 것이 창경궁입니다. 세종은 즉위하면서 상황으로 물러난 아버지 태종을 모시기 위해 1418년 창덕궁 곁에 수관궁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창경궁의 시작입니다. 그 뒤 성종은 무려 3분의 대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인 세조비, 작은 어머니인 예종계비, 생어머니인 덕종비 등입니다. 이에 성종은 수관궁을 증건하고 정전인 명정전, 정무를 보는 문정정 등을 지어 궁궐의 격식을 갖추고 창경궁이라 했습니다. 창경궁은 빛나는 경사라는 뜻이며 궁의 둘레가 4,325척이었습니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담장을 맞대고 있어 둘을 합쳐서 동궐이라 불렀습니다. 창경궁은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광해군 8년 1616년에 복원되었는데, 인조 2년 1624년에 일어난 이갈의 난 때 통명전을 비롯한 주요 건물들이 다시 소실되어 9년 뒤인 인조 11년 1633년에 복원되었습니다. 그때도 창경궁은 여전히 왕대비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양화당 위쪽 언덕바지에 자경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서울대병원 자리인 함춘원 내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신 수음묘가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정조는 이 수음묘를 개축한 뒤 경모궁이라 높여 부르도록 하고 친히 편액을 써 달았습니다. 또 홍화문 북쪽에 작은 문을 내고 달마다 경모궁에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찾아뵙는다는 뜻으로 이 문의 이름을 월금문이라고 했습니다. 창경궁 정문을 홍화문이라 하여 조화를 넓힌다는 뜻을 새긴 이유는 경복궁의 광화문, 창덕궁의 도나문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운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태조 5년 1396년 축성된 한양도성의 동서문 이름도 홍화문이었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중종 6년 1511년에 동서문을 해화문이라 개칭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것이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경복궁의 궁궐과 정각의 이름을 정도전이 지었듯이 창경궁 정각의 이름은 당대의 문장가인 서거정이 지었습니다. 홍화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중층 다포집입니다. 광화문처럼 6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나문이 5칸임에 비해 3칸 대문이니 규모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래 위층 추녀의 양 날개를 활짝 편 자태가 화려하면서도 전화한 느낌을 줍니다.
강해로 마감한 추녀마루에 잡상들이 정연히 늘어서 있어 시선에 변화를 주며 궁궐의 대문다운 위엄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위층은 마루로 깔고 앞뒤 벽면에 조그만 넓은 들을 달아 여닫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400년대 건물이 지닌 고전미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홍화문의 건축미에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일수입니다. 대문 앞으로 한 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측면에서 봐야 하는 데다가 문 앞 월대가 아주 좁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홍화문 월대가 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홍화문 앞은 한 길이 지나지만 옛날에는 앞쪽이 넓은 마당으로 함춘원과 맞닿은 숲속 빈터였습니다. 여기서는 대대로 무과 과거 시험의 활쏘기와 말달리기가 열렸습니다. 이런 사실이 조선왕조 실록에 계속 나옵니다. 무과 시험을 치르는 날은 도성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처럼 홍화문 앞은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었기 때문에 임금과 백성이 만나는 광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영조대왕은 이 홍화문 앞에서 백성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옥청교 너머의 명정전. 홍화문을 들어서면 첫인상부터 경복궁, 창덕궁과 다릅니다. 명동수가 흐르는 어구가 금천이라는 이름으로 정전의 안과 박을 가로지르고 금천에 놓인 옥청교 너머 정전으로 들어가는 명정문의 긴 회랑이 앞쪽을 포근하게 감싸며 대문 사이로 멀리 명정전이 은근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천이라 한참 가야 정전에 다다르는 경복궁, 창동궁과 비교해 창경궁에는 궁궐의 권위보다 사람 사는 공간다운 인간미가 흐릅니다. 옥청교 석축 위에는 살구, 자두, 앵두가 철 따라 꽃과 열매를 맺어 정원처럼 더 살가운 느낌을 줍니다. 명전문 넘어 명정전으로. 창경궁의 정전을 명정이라 이름 지은 것은 정사를 밝힌다 혹은 밝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경복궁 근정전에 부지런히 다스린다, 창덕궁 인정전에 어질게 다스린다는 뜻과 통합니다. 명정문 안에는 박석을 깐 넓은 마당 한가운데로 어도가 나 있으며 그 좌우로 품계석이 있습니다. 회랑으로 감싼 공간의 품이 넓어 위험 있어 보이지만 회랑의 지붕이 그리 높지 않아 아늑한 품에 안긴 듯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측 8짝 지붕이기 때문에 근정전, 인정전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월대도 3단이 아니라 2단입니다. 모든 점에서 격이 한 단계 낮은 것이 분명한데 건물 자체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궁궐의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고전적인 품위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부를 보면 천장의 봉황 조각이 아주 뛰어나고 닷집도 우수한 공예품처럼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창살 문양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명정전이 특이한 것은 근정전, 인정전처럼 건물이 외따로 있지 않고 왕의 일상 업무를 보던 문정전과 경연이 열리던 숙문당에 처마를 맞대고 바짝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명정전과 문정전 사이에는 복도각이 있어 두 건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경궁은 법궁이 아니어서 왕이 오래 머무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형식은 형식대로 갖추되 편리함은 편리함대로 추구한 결과입니다. 숙문당은 임금의 서재이자 신하들과 경연을 열었던 곳으로 화재로 소신될 것을 1830년에 재건한 그대로입니다. 앞쪽에 설치한 누각형 툇마루로 출입했으며 영조 친필에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지형이 약간 경사져 있기 때문에 뒤쪽은 장대서 석축을 4단으로 쌓고 다시 돌기둥 위에 세워 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툇마루 양옆으로 나무 계단을 두어 여기 앉으면 누각에 오르는 기분을 주며 지형이 반듯하지 않은 조건을 오히려 건축의 또 다른 이점으로 활용해 남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정전은 편전으로 지어졌지만 임금이 창경궁에 잠시 들렀을 때만 사용했을 뿐 상주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상을 당했을 때 혼전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왕비가 왕보다 먼저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도
종묘에 부벼하지 못하고 왕이 승하한 다음에야 종묘에 함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왕비의 신주는 궁에 계속 남아 왕이 승하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혼전으로 많이 사용된 문정저 앞 마당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1762년 5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패해 서인으로 만든 다음 죽이기로 마음먹고 세자를 문정전으로 불렀습니다. 영조가 문정전에 왔을 때 세자는 미처 도착하지 않았고 이윽고 세자가 나타나자 영조는 세자에게 칼을 주고 자결하라고 명했습니다. 세자가 용서를 빌며 명을 거두어줄 것을 거듭 아뢰었고 신하들도 만류했지만 영조는 이를 물리치고 창경궁 군영에 있는 뒤주를 가져오게 하여 세자를 가두고 직접 못을 쳐 봉했습니다. 사도세자는 8일 만에 허기와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영조 38년 5월 21일이었으며 그때 사도세자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창경궁 야경 투어를 문화해설사분과 함께 자세한 해설을 드리면서 경험하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의 한복판에 시민들에게 휴식과 쉼을 안겨주는 센트럴파크와 런던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드파크가 있다면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함께한 5대 궁궐이 있고 그 궁궐은 센트럴파크, 하이드파크와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으면서 공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 서울의 5대 궁궐을 서스럼 없이 더 자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유산을 남겨준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유산을 우리가 먼저 즐기고 깊이 알아야지 관광객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소피텔 서울을 찾아주시는 VIP 분들에게 제가 직접 서울의 5대 궁궐 투어도 시켜드리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더욱 자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